탐구에서 발표를 맡게 된 제로셀의 권인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삼이가 알려주는 일사가 되는 환경정보 제1편 영삼이의 제로 시리즈 1편이 플라스틱 제로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일반 쓰레기로 버리고 있는 마스크에 대해 좀 알고 계신가요? 마스크는 아직 일반 쓰레기로 정리되고 있는데 사실 입에 닿는 안쪽 부분은 섬유질, 바깥쪽은 방수 처리가 된 부직포, 마스크의 핵심 필터는 플라스틱 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리는 마스크가 플라스틱 폐기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계속 불편한 동거가 지속되는 와중에 화두에 된 마스크 처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식약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중순까지 국내 총 마스크 생산량은 60억 장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기술 분야의 학술지 환경과학과 기술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달 1290억 개의 마스크가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마스크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저희가 가정에서 버리고 있는 마스크는 일반 폐기물로 분류되어서 일반 폐기물로 처리되고요. 의료 폐기물들은 의료 폐기물로 따로 처리되어서 저희가 가정에서 버리는 것들은 매립 또는 소각이 되고 의료 폐기물들은 전량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환경법 기준에 따라서 썩지 않는 물품들은 소각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500년 동안 썩어야 되기 때문에 전량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소각할 때에는 지금 대기 오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이런 폐마스크들을 어떻게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남들은 모르는 폐마스크 재활용법 2가지와 저희 제로셀과 영삼이가 제안하는 마스크 재활용 촉진할 수 있는 아이디어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좀 흥미롭게 들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폐마스크를 재활용해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한 프랑스의 스타트업 플락스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플락스틸은 3단계를 거쳐 폐마스크를 플라스틱으로 재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우선 상점이나 약국, 공공기관 같은 곳에 마스크 수거함을 설치하고 4일간 검역소에 보관하여서 바이러스를 완전히 소멸시킵니다. 그 후 아주 작은 조각으로 분쇄해서 자외선을 쬐와 완벽하게 오염물질을 제거합니다. 이후에 녹인 후 자체 개발한 결합물질을 사용하여서 조각들을 뭉쳐서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플락스틸에 관한 정보 3가지입니다. 플라스틱은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을 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동일한 정도는 아니지만 기존 플라스틱에 대체할 만큼 거의 모든 용도에서 쓰일 수 있을 만큼 강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이 지난해 7월 이후 10만 개 이상의 마스크를 재활용하여서 5, 6천 개 정도 되는 코로나19 관련 방역용품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들은 알아두면은 남들은 모르지만 저는 아니까 지식을 뽐낼 수 있는 좋은 정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이 2가지 사진은 플락스틸이 어떻게 플라스틱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사진입니다. 위 사진은 마스크를 분쇄한 사진이고요. 아래 사진은 분쇄기에 넣은 다음 조합했을 때 어떤 모양의 형식으로 제품이 나오는지 보여줄 수 있는 사진입니다. 네, 두 번째 재활용 방법은 위에 적혀 있듯이 거리에서 쓰레기였던 내가 시멘트 공장에선 연료라고 적혀 있죠. 적힌 대로 시멘트 공장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1450도 고열에서 폐플라스틱을 태우게 되면 플라스틱이 완전 연소되어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연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멘트 공장일까요? 시멘트 공장인 이유는 시멘트 공장의 킬러는 시멘트 원료인 돌을 녹여내기 위해서 1450도 고열에서 연료를 태우기 때문입니다. 1450도가 중요한데요. 플라스틱은 원래 100도에서 한 200도 사이만 돼도 성형이 가능할 만큼 녹여집니다. 근데 그때는 유해물질인 다이옥신이 나오기 때문에 꼭 1450도 고열에서 완전 연소가 돼야 유해물질이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시멘트 공장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도 알아두면 좋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현재 실제 시멘트 공장에서 폐플라스틱을 연료로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플라스틱을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질소가 마취되기 때문에 사용 가능합니다. 연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폐플라스틱들에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게 묻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 묻어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염분이 킬런을 부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폐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어렵지만 마스크는 음식물과 접촉할 일이 없기 때문에 좋은 연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안하는,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거는 기업이나 큰 도시가 진행해야 되는 거지만 저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거에서 제안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은 마스크의 덮개 부분과 끈 부분을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모은 다음에 배출하고 수거한다면 재활용이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각자 가정에서 마스크 덮개용 쓰레기통을 마련하고 끈용 쓰레기통을 마련해서 버릴 때 따로 버린다면 저희가 앞서 보셨듯이 분리 배출만 제대로 된다면 재활용에 용이하기 때문에 좀 저희가 국가적으로 사용하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방법에 관련해서 사실 이 방법은 작년 10월에 정책 제안 플랫폼이 광화문 1번가에서 제안됐던 의견이나 의견 지지자가 충분하지 않아서 심사되지 못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작년부터 마스크 쓰레기통이라는 그 통이 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근데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일반적인 쓰레기통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도 있고, 마스크가 위험한 물품이다 보니까 혐오 시설로 인식되어서 조금 나쁜 문제점들을 낳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이런 일들을 조금 실천해서 정부나 기업이나 뉴스 기사들이 알아채서 이 저희가 하는 실천 운동이 자리 잡게 된다면 굉장히 체계적이고 안전에 주의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마스크 전용 쓰레기통 모습입니다. 네, 보시는것 같이 마스크 전용 통이 있고 마스크를 전용으로 수거하는 차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사람들이 막 버리다 보니까 이것도 별로 인식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 넘어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이 주변이 좀 위험한 건 확실하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저희가 같이 좀 이야기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금요일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일회용 분체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